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레사입니다. 아름다운 10월의 주말입니다. 한껏 운치를 뽐내는 가을 속에서 참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는 것에 새삼 놀라면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가을에 특히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같이 공유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큰 감사함이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밤과 낮의 기온차가 제법 크지요. 건강관리에도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에 쫓기듯 지나온 한 주는 아마 우리의 마음이 얇아진 달력을 바라봐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말을 향해 달려가는 듯한 지금은 마음만 급해지는 듯합니다. 그래도 가을이라는 자연이 주는 기쁨과 10월 한 달을 잘 지내고 보낸다는 것과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감사와 행복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행복한 것일까요? 이런 질문에 우리는 너무 매달리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과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마음만으로 행복하다는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의 좋은 생각과 감사함을 함께하면서 김인실 대레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실 글은요. 나도 희망한다. 너도 희망하라. 희망의 귀한 차동엽 신부님의 글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광고지를 읽지 않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종일 부족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원하게 될 테니까요. 인간 운명의 부조리와 인간 존재의 불안을 통찰한 프란츠 카프카의 말입니다. 그가 간파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상업주의의 속임수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현대 상업주의는 우리 안에 과잉 욕망을 부추깁니다. TV, 라디오, 신문과 잡지, 인터넷, 거리의 광고판, SNS 등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방식을 동원하여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지 않아요. 당신은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아요. 때문에 행복해지려면 아직 멀었어요. 어차피 메시지가 내면에 감지하고 있던 욕망을 충동합니다. 그러기에 예컨대 TV에서 궁전 아파트 광고만 나오면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초가집처럼 보이는 것, 바로 가짜 절망의 구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빗대어 꼬집는 신조어가 바로 어플루엔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풍요로움을 뜻하는 어플루언트와 유행성 독감을 뜻하는 인플루엔자의 합성어로서 풍요의 욕망을 전염시키는 독감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곧 소비 지상주의가 탐욕병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과중한 업무와 빚, 근심과 걱정을 떠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만들어진 절망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부추겨진 절망도 있습니다. 절망을 부추기는 가장 큰 주범은 바로 비교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남을 많이 의식하는 나라에 속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늘 남과 비교하는 등수를 매기는 문화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게다가 집단주의적 성향도 강하여 꼭 경쟁자를 의식하여 따라잡아야 직성이 풀리고 유행을 쫓아해야 뒤처지지 않는다는 안도감이 생깁니다. 한때 젊은이들 사이에 엄친아와 엄친딸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문제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이 이번에 무슨 대학에 합격했다더라. 엄마 친구 딸이 어떤 기업에 우수한 성적으로 취업이 되었다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비교를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허락되지 않는 비교당하기 탓에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자신과 타인을 비교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행복을
보지 못하고 남이 가진 행복만을 귀히 여기고 배아파하는 것만큼 미혹한 이가 또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비교가 불러오는 가짜 절망에 쉽사리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비엔나 유학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상당수의 간호사들이 독일어권으로 취업하여 이주해에 와 있었습니다. 비록 생계를 위한 것이었지만 국제 취업을 할 정도로 선발되어 왔다면 아주 유능한 인재들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독일어권인 오스트리아에 와서 고생도 하고 힘든 일도 참아오면서 이제는 어엿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전원주택도 마련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과 잘 알고 지냈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모처럼 한국에 다녀왔는데 그 뒤부터 이상하게 줄곧 시무룩해 보였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으니 그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고 동창생들을 만났는데 자기보다 공부 못했던 아이들이 시집을 잘 가서 유럽 집값에 비해 두세 배는 좋기 넘을 비싼 아파트에서 떵떵거리며 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오스트리아의 부동산 가격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 훨씬 가격이 싼 편입니다. 어쨌든 그 지인은 동창생들의 말을 듣고서 나는 외국에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누구는 남편을 잘 만나 이런 호화 아파트에서 살고 나는 고작 전원주택의 삶이란 말인가? 하며 절망만 안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절망은 진짜 절망일까요? 내용적으로 볼 때 한국인의 선망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전원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먹거리 자체가 한국의 웰빙 식단에 해당할 만큼 품질이 우수한 편이며 고품격의 문화 상품들이 즐비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간호사는 실속도 없는 집값의 차이에 절망을 가득 안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절망을 안겨준 그 전원주택은 사실 저들이 꿈꾸는 희망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비교의식과 집단주의적 문화가 합하여 조장한 것이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심해질 때 없었던 절망이 슬금슬금 생겨납니다. 부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은 반부자 정서로 이어집니다. 항상 100만 원을 더 벌 때마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400만 원 이상 올라가면 더는 행복도에는 도움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그뿐 아니라 부자의 행복도는 일반인의 행복도보다 오히려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자들만 보면 상대적 박탈감에 휘둘린 나머지 자신의 처지를 괴로워하면서 그들에 대해 반감을 품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잘못된 비교가 낳은 불행입니다. 그리하여 이는 치유가 녹록지 않은 사회적 재앙인 것입니다. 이렇듯이 거의 모든 절망이 정확하게 진실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동이나 조장이나 왜곡으로 인해 만들어진 절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에 속지 않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여기 멋들어진 희망이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그런 거 나는 몰라 하며 오로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분량을 한껏 즐기겠다는 소박한 욕심으로 사는 시인, 바로 나태주 시인의 희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날이 개면 시장에 가리라. 새로 산 자전거를 타고 힘들여 페달을 비비며 될수록 소로길을 찾아서 개우길을 따라서 흐드러진 코스모스 꽃길, 새로 피어나는 과꽃들 보며 가야지. 아는 사람을 만나면 자전거에서 내려 악수를 청하며 인사를 할 것이다. 기분이 좋아지면 휘파람이라도 불 것이다. 어느 집 담장 위인간 넝쿨콩도 올라와 열렸네. 석류도 바깥 세상이 궁금한지
고개 내밀고 얼굴 붉혔네. 시장에 가서는 아내가 부탁한 반찬거리를 사리라. 생선도 사고 채소도 사가지고 오리라. 소소함을 만끽하고자 하는 시인의 비움이 오히려 여유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흔히 심리실험 같은데 참가하고 나면 참가자에게 간단한 기념품이나 사례비를 주기도 하죠. 한 심리학자 역시 자신의 실험에 참가했던 두 그룹 사람들에게 근사한 포스터를 한 장씩 가져가게 했습니다. 단 A그룹 사람들한테는 아무 포스터나 그냥 골라가게 했고 B그룹 참가자들한테는 포스터를 가져가되 왜 하필 그 포스터를 골랐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가져가도록 했죠. 한 달쯤 지난 후에 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신이 고른 포스터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요. 어느 쪽의 만족도가 더 높았을까요? 뜻밖에도 아무 설명 없이 그냥 가져가도 됐던 A그룹 쪽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았답니다. 자신이 갖고 싶은 포스터에 대해 설명을 해야 했던 B그룹 쪽의 만족도는 훨씬 낮았죠. 사람은 무엇인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이유를 대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좀 비판적이고 분석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설명하면서 무엇인가를 골라야 하면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좋아 보이는 또 좋아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으니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 정말 좋아서 고른 것보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자주 이렇게 묻죠. 내가 왜 좋아? 왜 좋은 거야? 뭐가 좋은 거지? 그러면서 자세한 이유나 설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냥 좋아, 그냥 이라고 대답하면 무성의하다거나 두루뭉실 넘어가려 한다고 불만스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험에 따르면 사랑에 대한 가장 만족스러운 이유는 그냥 좋아, 그냥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일까요?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흔히 잃어버린 시간과 계절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아쉬운 시간들이기도 했지만 아직 남은 올해의 두어 달을 잘 계획하고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혹시 조금은 피곤한 듯 지친 듯한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면요.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잘 추스려야 할 듯합니다.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과 자신감이 있어야 하듯 어떤 일이든 자신감 있게 마무리하고 추진을 한다면 무리가 없겠죠. 행복의 출발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행복과 사랑이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김인실 대리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 기분 좋게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행의 김인실 대리사였습니다.